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솔 97번째입니다. 그동안 설 연휴가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옹정도자기로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보통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리뷰를 했는데, 아,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도록이라고 불리는 그 박매연감을 2012년부터 리뷰를 해드리는데, 찾아봤더니 또 강의 못지않게 옹정 도자기도 종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에 한 년도씩 뵙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시는 것은 이제 2012년판 옹정 도자기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왼쪽은 강이었고 오른쪽부터 이제 옹정이죠. 네, 앞에 보시는 기물은 운용문이죠. 운용문입니다. 청화 운용문인데 그 용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 기형은 이제 비파준이라는 기형입니다. 기형이 아름답고 지금 요 기물은 그 구연부 쪽이 좀 이렇게 잘라져서 수복을 한 상태인데 수복을 상당히 좀 부실하게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 오리지널은 제가 이제 교재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수리가 됐는데도 뭐 진품이라기보다는 수리가 됐는데도 상당히 귀한 기물이라고 봤는지 천진문물이라는 잘 모르는 그 경매장에서 2011년 5월에 392만,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한 8억 정도의 매매가 됐던 기물입니다. 높이는 51cm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요게 이제 오리지널인 것이죠. 요게 오리지널의 비파준입니다. 청화 운용문 비파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은 이제 조금 문양이 틀리죠. 왜냐하면 요 교재에 있는 이건 이제 오리지널이니까 이건 진품이거든요. 진품은 요 어깨 부분에 요 권초문이 아주 잘 선명하게 되어 있고 위에 초연문도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도록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비파준의 형태는 똑같지만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여의두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여의주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고 여기 이제 그 초연문은 똑같고요. 밑에 당초문도 똑같고 그런 명품으로 사료됩니다. 용이 아주 뭐 얼굴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산두병이죠. 작은 산두병입니다. 10.5cm.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옥션에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기물이 저한테도 있었죠. 투채. 그것도 이제 다른 분 소장가분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있는 요렇게 생긴 그 꽃을 이제 보상화라고 합니다. 보상화. 보상화문이 그려져 있는 조그마한 요 고형이 산두병이죠. 산두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 옹정연대 관제가 해서관지가 저부에 있고요. 이게 홍콩 크리스티에서 246만 4천 RMB니까 5억 정도에 거래된 기물이다. 굉장히 작습니다. 11cm면 요거만큼 볼펜만큼 작은 기물인데 이게 가지고 이제 노는 고완이죠. 고완. 네. 명품이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옹정과 걸륭대 양대를 걸쳐서 있다고 그러는데 기룡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양을 기룡문이 그려져 있는 출극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을 이제 극이라고 하는데 그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출극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도 출극이라고 써 있고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을 방이라고 하죠. 사방. 그래서 방이 있는 뭐 화로죠. 화로 양이가 달린 화로입니다. 200만행에 200만 RMB의 북경 성헌이라는 경매장에서 거래됐던 기밀입니다.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요 구연부가 릉구로 되어 있는 그 여기 또 포수가 쌍수가 이제 수위가 있는 장경병입니다. 산두형 장경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전지 연화문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기물은 확대를 해보면 확대가 안 됩니다.
이런 기형이 좀 경매장에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고를 많이 따른 이제 명품이라는 얘기죠. 여기 연판이 있고 화구가 이제 꽃의 모양을 한 이제 판이 받침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전지 연꽃입니다. 연꽃 전지 화해문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꽃의 이름을 알면은 그 꽃의 이름을 써주는 거 좋습니다. 꽃 연화 연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구연부가 연판 같이 돼 있으니까 여기 연판구, 쌍포수, 포수가 이제 붙어 있죠 여기. 이렇게 된 걸 포수라고 합니다. 그런 목이 기니까 장경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밑에는 변형 연판문이 있고요. 여기 홍콩 소도비에서 2천만 엔 정도, 1941만 RMB에 거래된 명품 기물입니다. 자, 요것도 용이 이제 양 귀를 달고 있는 그 구연부로만 보면은 접시같이 생겼죠. 그래서 필새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구병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장경병 해도 되고, 네, 문양이 아주 층차가 꽉 차 있습니다. 밑에부터 살펴보면 뭐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한 1, 2단 정도 되는 층차를 갖고 있습니다. 층차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을 층차라고 합니다. 요것도 잘 모르는 경매장이죠. 강소만달이라는 중소형 거래장에서 거래됐는데 RMB가 뭐 1억 2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경매가 아니면은 가격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선인 납복이라고 그래서 신선들이 이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해준 비파준입니다. 요런 기형도 비파준입니다. 선인 납복준이라고 써놨는데 북경 보리에서 1,500만 행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요 사진을 잘 보시면 요런 오른쪽에 3면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비파준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여기 박쥐가 날고 있죠. 그래서 복을 갖다 해서 납복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기형이면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많이 본 기형이시죠. 그래서 요 기형은 사방 외각병 혹은 뭐 외각 사방병.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사각형이거든요. 사각형인데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깎았어요. 요렇게 작게 깎아내는 거를 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작게 깎았다. 그래서 외각, 외자가 작을 외자예요. 작게 깎았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사방형이죠. 그래서 사방 외각병입니다.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사방이고, 원래는 이제 그 오리지널은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선덕대가 오리지널인데 이 견우화문, 요 나팔꽃이에요. 견우화문으로 온 몸이 치장이 되어 있는 게 오리지널이고, 옹정대 때에 방을 한 것은 요건 황지청화지만 청화가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역시 요 사각형 안에만 견우화문을 그려놓고 그 위아래는 여의도문으로 이제 상징을 개광을 내서 그 사이에 이제 꽃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만 견우화문이 있는데 오리지널은 온몸이 다 견우화문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황지청화, 화해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꽃의 이름을 아니까 황지청화, 견우화문 혹은 나팔꽃 해도 됩니다만 나팔꽃이 한자로 견우하기 때문에 견우화문 요 작게 깎았으니까 외각 사방병 하면 됩니다. 혹은 여기 수의가 짐승의 그 귀가 달려 있으니까 수의병 해도 되고요. 자, 중국 가덕에서 2,185만 RMB에 거래된 명품이죠. 오리지널은 이제 선덕대 우리가 교재에서 한번 공부할 때 배웠었던 건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요게 이제 오리지널인 거죠. 요게 오리지널입니다. 자, 선덕대고요. 요렇게 온 몸이 견우화문으로 다 치장이 돼 있다는 게 요게 오리지널이라고 한 번 더 사진에 담아 드립니다. 자,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나날이었고, 요거는 이제 옹정제 때에 방을 한 방품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감람병의 스타일을 좀 배가 뻥빵한 그 감람병이죠. 감람병의 형태를 갖고 있는 감람준입니다. 자, 절지화해문이 절지화가문이죠. 3다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류고 오른쪽에는 불수문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감람준입니다. 밑에 변형연파문이 상당히 특이한 문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북경 동정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3,45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 그 옆에 보시면은 편병인데요. 포월병이죠. 포월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편병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이제 복부가 빵빵하게 되어 있는 것을 포월병이라고 합니다. 귀가 이렇게 달려 있고 요 형태는 해당형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타원형으로 해당형으로 되어 있는 포월병입니다. 2,15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홍콩 크리스티에서 거래됐습니다. 밑에 역시 황지 청화에 대청 옹정연제의 관지가 전서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귀가 달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귀들이 많이 달려 있죠. 그 명품과 뭐 더 비싼 명품들을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은 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귀를 어설프게 만든 기물들이 많아요. 그런 기물들은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기물들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은 명품을 구입하셨으면 이렇게 귀가 달려 있는 건 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귀가 이렇게 아주 소송이 잘 돼 있는지 찌그러진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얇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우그러듭니다. 근데 이런 게 잘 이제 똑바르게 소송이 됐는지, 혹은 여기다 이제 이 청료로 시유를 하는데 이 그림이나 이 색택이 정말 치밀하고 아주 명품으로 잘 했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조각을 했으면 이제 각을 잘 했는지 꼭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명품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 그려도 귀를 조금 흐릿하게 해놨다, 좀 명확하게 안 해놨다 그러면 벌써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뭐하러 귀를 달겠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달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클래스가 틀려지는 거예요. 하품이냐, 중품이냐, 상품이냐, 명품 중에서도 비싼 명품 중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에서도 요것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집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꼭 자세하게 내 기물에 귀는 잘 달려 있는지, 귀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 그려도 요거 어설프게 해놓으면 점수가 많이 깎인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아주 기형이 아름답게 생긴 요런 걸 이제 포수준이라고 하는데, 포수라는 건 여기 달려 있죠. 그냥 귀가 달린 게 아니라 요 밑에 또 환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보수준 하는데 이게 포수예요. 한자가 포수준. 포수란 말은 요런 문양을 포수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그 한옥 같은 데 가면 앞에 문에 그 손잡이가 동그란 게 달려 있는 거 보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거 이제 두들기면서 이리 오너라 하잖아요. 그 모양이 포수입니다. 포수. 포수가 달려 있는 준이죠. 이거는 준이라는 거는 뭐 술독이라는 뜻이니까 호라고 해도 되고 관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데 이제 준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것도 한자가 존이에요. 존. 포수존인데 그냥 보수준 그럽니다. 그래서 요런 기형이 아름답지만 요런 문양을 포수라고 한다. 북경 보리에서 1000만 RMB의 옹정연제의 관제가 있는 일대입니다. 자, 황제청하고 좀 제법 나오는데 요 기물도 아주 아름답게 생긴 비파준이죠. 아까 그 청화 운용문하고 똑같은 생긴 비파준입니다. 자, 비파준인데 이제 특히 옹정제 때는 그 강의 때나 이런 때하고 달리 전지문보다는 이게 절지문. 전지는 계속 이어지는 게 전지고
딸락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절지라고 합니다. 가지가 절지가 됐든 뿌리가 하나 끊어져 나오든 이렇게 뚝 띄어서 표현하는 것을 절지라고 합니다. 절지인데 이제 과일을 담았으니까 요거는 저기 복숭아고 오른쪽은 석류죠. 삼다문 같긴 한데 삼과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다문이라고도 합니다. 복숭아, 석류, 불수감. 그리고 이제 관요답게 여기 위에 회문이 돌고 있고 초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여의도문이 있죠. 그리고 밑에도 여의도문이 있고 맨 밑에는 요 족부 부분이 다리죠, 다리. 족 부분에는 당초문이라고 하는 권초문이라고 하는 그런 당초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기형의 형태는 그냥 준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형태를 비파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청 우정립 해석안지가 있는 북경 한해라는 경매장에서 2,645만 RMB에 거래된 높이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막한 황지청화 명품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외곽병이 나오죠. 사방 외곽병인데 여기도 가운데 부분만 선덕과 달리 가운데 부분만 견우화문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여의도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황지청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황지청화랑 똑같은 문양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청화로 되어 있는 겁니다. 높이는 다 똑같습니다. 17cm 정도, 15cm 정도밖에 안 되고 홍콩 소더비에서 1,0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은 이제 자그마한 관인데 여기는 이제 전지문이 돼 있죠. 계속 이어진 전지문이 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작은 관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299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네. 요 하나가 이 사방 외곽병이 1,000만이면은 20억이라는 얘기죠. 100만 원이 2억이니까 20억이라는 소리입니다. 요 작은 게. 뭐 선덕거는 뭐 가격이 없죠. 요것은 이제 항입니다. 항이니까 요 옆 입술이 있는 거죠. 항이란 건 어항을 가리키는데 여기도 이제 절지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씩 띄어가지고 절지 화해문이 그려져 있는 항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1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실 것 같으면 여의이가 달려 있는 요 기물, 여의이가 달려 있는 요 과일은 여지입니다. 여지. 리츠라고 하는 여지죠. 그래서 여지문이 그려져 있는 여의 운동을 할 때 그 여의가 귀로 달고 있습니다. 여의가 있는 편호입니다. 편호. 그래서 홍콩 크리스티에서 554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아래는 이제 불수감의 형태를 띤 파도문이 있죠. 아주 여지가 먹음직스럽게 잘 그려져 있는 명품입니다. 자, 오른쪽에도 보시면 하당 원앙문이 이렇게 여기 사진 자체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들고 해볼까요? 하당 원앙문이 그려져 있는 안쪽 내심에도 있고 바깥면에도 있는 와족반입니다. 와족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닥이 족이 없다는 거죠. 평평하다는 뜻이고 일대입니다. 그래서 홍콩 소더비에서 87만에 거래된 기물이고 그림을 이제 보시라고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림 문양을 잘 보셨다가 경매장이나 어디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요게 그때 얘기했던 하당 원앙문의 와족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뚜껑은 유실됐지만 이제 지포죠. 지포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 화해문이 잘 그려져 있고 주구 부분에도 수구 부분에도 아주 모든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콩 소더비에서 92만 6천 RMB에 거래되어 있는 기물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일파련 일소견이라고 하죠. 여기도 일파련. 파자가 이제 잡을 파자고 속은 묶을 속자니까 일속이라고 해도 되고 일파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연꽃이고요. 일파련 일소견이 있는 반입니다. 이것은 이제 선덕대 영락대 많이 나왔던 이제 기형과 문양이죠. 그것을 이제 방을 한 것입니다. 여기 잘 모르는 경매장이죠.
뭐 장풍을 쐈는지 장풍 박매라는 경매장에서 246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직경은 35cm가 되는 큰 반입니다. 이런 문양들은 이제 영락선덕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방을 한 거니까요. 자, 오른쪽에도 여의 만수문이 그려져 있는, 요거는 이제 여의로 돼 있고 여기는 숫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 만수가 그려져 있는 반 일대입니다. 100만 RMB에 거래된 북경 보리에서 거래됐습니다. 관지가 아주 잘 쓰 있네요. 이런 문양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문양.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옹정 많죠? 가짓수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분청유가 바탕이 돼 있는 분청지에 바탕이 돼 있고 가운데에 내심에는 용이 문양이 있습니다. 용인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새끼용이기 때문에 이룡이라고 합니다. 이룡문이 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이제 이렇게 붙인 거죠. 퇴소라고 그래서 그 양각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분청지 위에 요것을 이제 붙여놓고 그 위에다 청료로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가 절연이 돼 있어서 절연반입니다.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절연이 돼 있습니다. 절연반이라고 보실 수 있고 23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나 북경 보리에서 관지가 대청 옹정연조 관지가 있죠. 상당히 귀한 기물입니다. 이런 특이한 형태는 꼭 눈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전지 연꽃이 빼곡하게 있는 대반입니다. 직경이 40cm에 육박하는 대반이고 중무성가라는 거래장에서 322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저런 거는 이제 좀 흔하죠, 문양들이. 자, 요것은 이제 인동초라고 합니다. 요렇게 서양의 그 연꽃이에요. 연꽃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그냥 보상화라고 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인동초라고 말을 써놨습니다. 여기 요런 스타일을 이제 인동초라고 합니다. 겨울에 피는 꽃이죠. 인동초에 있는 작은 잔입니다. 소배가 일대가 있고 89만 6천 RMB에 북경 영부라는 거래장에서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런 문양이 나와도 이제 보상화라고 해도 되고 서양 연꽃이라고 해서 서벌련문이라고 해도 되고 인동문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여기도 황지청화로 18연이 돼 있죠. 아까 청화로도 된 게 있는데 18연 또는 다른 말로 묶을 속자를 써서 일소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청옹정리 관지가 있는 65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홍콩 소더비에서 이런 황지청화가 좀 값이 좀 더 나갑니다. 소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세한사무죠. 그림이 아주 심상치 않게 잘 그렸습니다. 소나무가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송중매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한사무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무도 혹은 사무문이라고 합니다. 일대입니다. 네, 북경 동정거래장에서 300만 RMB에 거래된 일대입니다. 정말 그림 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정말 많습니다. 가짓수가 강의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자, 요것도 조금 아까 나온 그 인동초 문양이죠. 여기는 다른 말로 써놨죠. 관투문 참. 관투문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관투문 혹은 인동문으로 써놨습니다. 자, 운남 전장이라는 거래장에서 123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요 밑에 것도 이제 특이합니다. 지금 이제 요 사진들이 좀 중요한 게 요거 지금 2011년에 거래된 거거든요. 2011년에 거래됐으니까 13년 거래됐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기물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좋은 기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사진들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국화꽃을 해놨는데 국화에 요 완이 8방이 돼 있죠.
팔방으로 되어 있는 일대입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팔방으로 되어 있는 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면은 간주 운용문. 어제도 한번 옥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이 같은 방향을 마주보고 있으면 희주문. 용이 이제 그 공을 여의주를 따라가는 거 하면 이제 간주문인데 여기 따라가고 있으니까 간주문으로 하고 요 구연부가 접시같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완이라고 합니다. 반구완. 홍콩 소덥에서 102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거를 살펴보면은 이것도 완이죠. 직경이 23.5cm면 정말 대완입니다. 큰 완인데 전지 화해문인데 꽃을 보면은 연꽃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화문으로 해도 되고 그냥 모르면 화해문으로 하면 됩니다. 북경 보리에서 212만 RMB에 거래됐고 전지문이 아주 빼곡하게 내심에도 있고 바깥면에 빼곡하게 있는 명품입니다. 밑에는 당초문이 있고 권조개는 당초문, 구연부에는 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절지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걸륭이네요. 그래서 걸륭은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년도판 네, 그죠? 2012년도 앤틱 박매연감이죠. 우리는 이제 도록이라고 그러는데 중국말에는 이제 박매연감이고 여기는 이제 고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골동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골동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오래된 골동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동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이제 박매연감 중에 자기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기만 모아놓은 것이고 요 기물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는 호남 미술출판사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글로벌의 이제 메이저도 있지만 중소형 거래장에서 거래된 기물들에 대해서 쭉 이제 가격하고 사진을 붙여서 나오는 것서 참고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 연도편을 갖다 쭉 이제 해놓은 거죠. 가격하고 센치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매장에서 저도 이제 하나하나 구입을 했던 거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해놨는데 혹시 이제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박매연감만 거래하시는 이제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도 있는데 직접 하나 살려면 8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85,000원. 네, 그 중국에서도 이게 얼마더라? 여기 128 RMB로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당시 13년 전에 25,000원이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값이 올라서 한 180M, 180 RMB, 18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200원 잡더라도 4만 원인 셈이죠. 중국 가서 이제 우편 붙이고 이러면은 제가 예전에 중국 친구한테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의 10만 원 돈에 왔어요. 책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12년도판. 그래서 제가 지금 명나라하고 청나라 때까지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2년 판 했으니까 이제 또 한 이제 10번 찍어야 이제 21년까지 갖고 있으니까요. 19년도만 빼고 19년도는 지금 구하려고 지금 2년째 노력하고 있는데 2년이 안 닿았는지 구할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많은 사진을 보고 또 제가 책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사진들은 진품의 확률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진품도 있지만은 방품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일반 경매장에서 보는 기물들이 아니죠. 그리고 메이저 경매장 소더비, 크리스티, 보리, 중국 가덕, 한해 이런 정도의 거래장에서 거래되는 기물들은 나름대로의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품을 소장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늘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설도 이제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진이나 또 실물, 박물관 가서 또 피부. 그래서 제가 옥션을 하는 이유도 경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실물을 가지고 피부나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오랜만에 진행을 했는데 짱가몽 돛솔로는 이제 97번째였고 옹정 도자기로는 3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짱가몽 돛솔 새로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